복귀합시다. 하루에 여러분들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멤버십 회원비 2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과연 오늘 트레이딩 했던 것 중에 무엇이 배울 것이 있고 또 무엇이 본인의 경험치 데이터에 누적이 될는지는 스스로가 잘 판단이 되겠죠. 물론 세세한 디테일은 제가 이런 복귀 트레이딩 영상이라든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스스로도 고찰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차분차분히 데이터를 잘 저장을 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좋은 트레이더로 성장을 시킬 겁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한 번씩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계시는 MBR 모션, 오늘 가장 주력으로 삼았던 종목이었고 가장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종목이었죠. 트레이딩이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그러한 신경을 쓴 만큼에 대한 화답이라도 하는 듯이, 왜 내가 신경을 써야 됐는지에 대한 화답이라 하는 듯이 상한가로 마무리를 해 주었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꼭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아침에 거의 점상에 출발이 된 종목이지 않습니까? 점상에서 거의 출발된 종목이 보합까지 내려오는데 불과 2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종목이 다시 또 상한가를 또 가게 되는 이러한 스타일. 속도와 시간,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 이러한 패턴의 형태는 꼭 잊지 않도록 합니다. MBR은 오늘 장 시작 후 보합까지 떨어지고 나서 우리들이 취한 행동은 기준점, 보합 기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호 풀어주고 또 내려오죠. 또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한 10% 가까이 줍니다. 또 내려옵니다. 또 보합까지. 또 보자고 했죠. 세 번째는 이제는 상가까지 가게 되죠. 중간에 올라갈 때 제가 여러분들 한 말씀이 있습니다. 상가 승부를 볼 사람들은 절반을 가지고 꼭 승부를 보라. 상가를 못 갈 종목 같았으면 제가 그런 소리를 잘 안 하죠. 근데 오늘 이 1년의 과정을 잘 버티는 덕분에 이 상가라는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수익률은 여기서 뭐 한 15% 나왔습니다만 한 10%만 먹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상가까지 뭔가 치면 총 40% 수익을 MBR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는 많은 종목들이 있고 많은 종목들이 시장을 유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매매는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오전에 2시간만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후장까지 매매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2시간 매매입니다. 그럼 그 2시간이나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봐야 될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도 많은 상한가 종목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전 2시간 안에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은 손꼽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승부수를 던져야 될 종목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여러 가지 당위성이 있는 종목이어야 했습니다. MBR은 스펙 합병 상장이라는 희귀성을 띄우고 오늘 상장을 했고, 지금 1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신규 상장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1월 21일 날에 스펙 상장주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하죠. 그런데 너무 높게 뛰었잖아요. 보통 이렇게 합병 상장을 하면 기관들이 엑시트를 많이 합니다. 보고 계시면 오늘 기관에 130만 주라는 물량을 오늘 팔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팔고 있지 못했던 자기들은 물량을 처리를 하죠. 엑시트를 한단 말이죠. 제가 오늘 방송 중에서도 말씀드린 과연 기관의 엑시트 이 물량을 개인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충분하게 이겨내고 상가까지 또 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목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내가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흩날리는 지역에서 나는 어떤 마인드로 이 종목을 왜 계속 공략을 해야 되는가 라는 뭔가 밑바탕이 있는 매매가 되어야만이 이렇게 상승을 올려줄 때 배에 힘을 딱 주고 승부를 걸 줄 아는 마인드가 생기는 거죠. NBR은 오늘 설령 제가 의도했던 대로 안 됐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트레이딩이었고 생각대로 잘 된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트레이딩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죠. 40%라는 수익은. NBR은 오늘 대단했고요. 그리고 이 NBR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본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은 오늘 같이 스펙 합병 상장을 했던 GFI였습니다. GFI는 오늘 마이너스 10%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지점이 되겠죠. 근데 만약 이걸로 할 거라고 했으면은 두 개를 추정 매매를 할 거라고 했으면은 NBR이 상승을 할 때 이는 또 미리 마이너스 10%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본방이 자리를 완전히 잡기 전까지에는 흐트러게 더군다나 이렇게 신규로 성장을 하는 이런 애들이 두 종목을 동시에 돌리기에는 하나가 야무딱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은 잘못 손대면 두 개 다 굉장히 엇갈린 매매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목과 일반적인 테마와 다른 방식으로는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NBR을 도전을 하면서 이 종목 쳐다보지는 않잖아. 아침에는 NBR의 자리를 잡고 나서 우리는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보합을 돌파하는 시점. 이 지점만은 놓치서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쯤에는 NBR이 15% 이상의 수익을 주고 있었고 15%에서 18%에서 왔다 갔다 할 때였으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했다. 굳이 마이너스 10% 지역까지는 이 지역은 우리가 그냥 안 먹었다 하더라도 요 위에만 먹으면 된단 말이죠. 첫 번째 파동에서 12, 3%까지 수익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다른 사람들은 NBR이 막 올라가니까 코어를 불렀을 거 아닙니까? 계속 가겠지. 따라가겠지. 그럼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팔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팔아 먹으면서 올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본방 하나만 가지고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스타일의 종목은 챙겨 먹어야 된다. 만약 본방에 쥐 흔들어 버리면은 얘는 못 버팁니다. 다시 하락을 하잖아요. 근데 또 지자리 또 왔잖아요. 보합보다 약간 위에 왔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돌파를 하는 종목은 딱 그 단가에 맞춰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종목은 기준가 대비 한 1% 정도는 갭을 줘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다시 또 상승을 합니다. 여기서는 더 수익을 더 주었죠. 17% 가까이인가 이래 올라갔죠. 그 뒤로 이제 마감을 쳐버립니다. 그 뒤로 이제 여력이 다 된 거죠. NBR에서 상가를 갔지만 얘는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이 종목을 이 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왜 이 종목을 자꾸 팔아먹으면서 올라가야 되고 두 개를 같이 끌고 가야 되지 않아야 되고 다시 떨어졌을 때 한 번 더 공략을 하고 다시 그와 비슷한 지역에 갔을 때 다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상관관계 NBR과 GFI의 이 흐름의 상관관계는 향후에도 수많은 비슷한 패턴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꼭 잘 기억하시고 꼭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NBR은 40% 수익, GFI는 30% 수익입니다. 대단한 수익이죠, 사실은. 다음은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전일에 우리가 점상을 공략해서 물량이 많이 나왔잖아요, 전일에. 그래서 멀리 갈 점상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략을 안 할 수 없는 종목이죠. 오늘도 거래량이 많았잖아요. 310만 주가 나왔는데 다행스럽게 뭐 이건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되겠죠. 다시 점상을 유지해서 편안하게 30% 수익을 얻습니다. 자, 여기서 팁은 예를 들면 나는 전일에 이날짜에 공략을 하긴 했는데 물량을 조금 적게 받았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 한 번 더 추매를 해서 평단을 중간점으로 맞추는 이렇게 하면 더 자기가 만족할 만한 금액을 운용할 수 있겠죠. 뭐 첫 번째 충분하게 물량을 받았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말이죠. 첫날에도 물량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첫날에도 물량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모바일전자는 일단 30% 수익은 오늘 편안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 내일 흐름 보면서 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로메카입니다. 유로메카는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시가가 21%입니다. 20%에서 고가가 29% 상한가까지 갔는데 대체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출발되지 않았죠. 대체 거래소에서 보면 시가가 플러스 5%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코어 팀들만 대체 거래소에서 우리가 조금 서둘러 가지고 매매가 진행이 되었죠. 시가보다는 조금 더 주고 들어갔습니다. 47,0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되었죠. 46,000원과 47,000원인데 아마 46,000원 근처에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대체 거래소에서 이게 시작되기 전까지는 여기 15% 수익까지 나왔죠. 절반을 끊고 가신 분들은 상가 수익까지는 챙기게 됩니다. 대부분 다 절반은 가져갔겠죠. 그래서 유로메카는 아침에 일찍 승부를 잘 걸은 것 같아요. 상가에 안착을 해주지 못한 것은 좀 아쉽지만은 안착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조금 있었죠. 속도가 너무 늦었고 시간은 너무 질질 끌었단 말이죠. 아침에 시가로 21% 뛰었다면 21% 뛰었다면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도 뭐 당일 수익으로 20% 정도 수익 나왔으면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금호전기입니다. 금호전기는 오늘 승부주로 시초가 트레이딩으로 진행됐던 종목이죠. 여기서 오늘 좀 배울 점은 오늘 시가가 4%대로 출발됐지 않습니까? 고가가 28.8%입니다. 자, 수익률은 20% 이상이 훌쩍 넘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가 연상을 볼 것이냐, 아니면 나는 전략 먹을 것이냐, 여기서 갈등을 생겨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트레이딩 운용법에 따라서 결론은 틀릴 수가 있어요. 나는 상매매를 할 줄 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매도를 한번 쳐먹어야 되죠. 28%까지 가는데 상가를 바로 못 들어간다? 머뭇거린다? 손길이 끊어진다? 그럼 바로 매도. 왜? 1% 더 먹을 거라고 그것을 들고 있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챙겨 먹고 상에 들어가면 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 절반을 팔고 절반을 보겠다, 그거는 좋은 결정은 아니에요. 향후에도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결정이 나면 첫 파동에서는 최대한 끌어올린 수익이 있다면 파동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챙겨 먹어야 되죠. 역시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꾸준하게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오늘 종목 체크할 때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길래 왜 여기서 다 안 챙기고 나서 상에 들어가면 또 하면 되는데 라고 질책을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연상을 볼 것이냐 챙겨 먹을 것이냐를 마음을 먹었을 때는 파동의 숨길을 보고 그 숨길이 끊어지는 지점이 어디냐, 그걸 잘 보면 내가 챙겨야 될 것이냐, 전량 챙겨야 될 것이냐, 절반 챙겨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래도 수익은 오늘 20% 이상 나왔으니까 아침에 단 한 번 매매로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다음은 금호전기를 진행하고 금호전기가 상승세로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한 것이 유튜브아이오였습니다. 유튜브아이오는 오늘 파동을 잘 준 친구예요. 끊기가 필요했던 친구이기도 하고요. 역시 요령은 똑같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파동에서 5에서 한 7% 정도 수익을 주고 두 번째도 다시 수익을 또 줍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종목은 여기 이 지역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충분하게. 그런데 그러기에는 오늘 시장 분위기가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하루였단 말이에요. 즉 어느 종목은 상승세가 좋은데 어느 종목은 영 상승세가 좋지 못한 종목이 있었고 유튜브아이오가 상한가를 간 재료 자체가 그렇게 탐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을 공략을 안 한 거예요. 하지만 살아나면 다시 시가를 회복하면 봐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가는 가장 중요한 트레이딩 타점이라고 제가 항상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하락을 하는 종목을 또 봐라고 했잖아요. 또 봐라. 여기서는 또 10% 이상 수익이 나옵니다. 또 하락을 하잖아요. 깨고 내려오죠. 이제 시가를. 다시 아까와 같은 비슷한 위치에 왔으면 어떻게 된다? 또 가만히 본다. 그 뒤는 어떻게? 살아나면 똑같은 플레이지 않습니까? 또 10% 이상의 수익을 줍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고 아주 지렛대 같은 원리고 아주 조금만 생각하면 침착하게 할 수 있는 매매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인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꼬리만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종목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이 종목 오늘 상한가를 갈 종목은 못 된다는 거죠. 그 대신 오늘 충분하게 파동을 주는 매매. 제가 첫 파동을 잘 보라고 했잖아요. 이 종목 첫 파동 몇 프로 갔나요? 몇 프로를 가지를 못했어요. 유튜브아이오는. 시가를 12.7%를 띄어가지고 겨우 뭐 한 7% 가까이 수익 주고 그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20%를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종목은 자기의 어떤 한계를 어느 정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머지 매매에도 다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래도 유튜브아이오는 오늘 한 30% 가까이 수익을 주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감사한 수익이죠. 이런 패턴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다음은 코어팀들이 진행한 스쿠넥입니다. 스쿠넥을 딱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뭡니까? 왜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됐을까요? 바로 이 모습이죠. 바로 이 모습. 뭔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NRB의 모습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세요. 차트를 바꿔서 쓰면도 비슷한 느낌이죠. NRB와 스쿠넥. 속도와 시간 그리고 폭 그런 것을 강하게 밀어붙인 종목들은 관심권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즉 시간축 대비 급락의 폭이 큰 종목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급락은 급등의 친구다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또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진행력 캔들은 절대로 그 상태로서는 자기가 보고 있는 그때의 상태로의 캔들을 인정하면 안 된다.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의 모습은 여기 음봉이 여기까지 다 전체적으로 쭉 다 내려왔을 때일 거 아닙니까? 지금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눈에 보이는 캔들을 믿지는 말라. 오늘 우리가 27%, 28%대 들어갔죠. 가뿐하게 20% 수익은 나왔습니다. 18에서 한 20% 정도 나왔죠.
그래, 이런 스타일. 1,000만 원만 넣어도 그냥 한 200만 원, 2천만 원 넣으시면 그냥 한 400만 원을 그냥 챙기는 거죠. 그 짧은 순간에. 항시 파동이 큰 수익은 항시 위험합니다. 겁나고 무섭죠. 하지만 그런 속에서 꽃은 핍니다. 남들이 다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남들이 빨갛게 올라가는 종목은 좋은데 하고 쳐다보았을 때는 이미 빨개 있어요. 10%는 15% 올라 있겠죠. 거기 뛰어들어가 가지고는 몇 프로나 먹겠나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항시 뿌리를 노려라. 뿌리를 노려라. 매매를 여러 개를 안 해도 좋다. 뿌리를 노려라. 그래야 10%를 먹어도 올바르게 먹고 20%를 먹어도 올바르게 먹고 30%를 먹어도 올바르게 먹는다. 오늘 스쿠네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수익도 좋았을 뿐더러 트레이딩 관점에 잘 맞아떨어진 종목이었다고 봅니다. 잘 기억해 놓습니다. 다음은 러셀입니다. 러셀은 오늘 우리가 약간 돌파 매매 개념으로 진행을 했는데 보통 이런 거는 꼬리를 저희들이 잘 잡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진행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틈을 좀 주고 진행을 됐죠. 3,3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익률은 10% 정도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오늘 다른 종목들이 워낙 수익률이 좋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다 봐요. 그 뒤에 조금 한 번씩 몇 프로씩 수익은 주었습니다만은 수익 가치로서는 좀 없었다 봐요. 러셀도 10% 수익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 외에 오늘 성호전자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좀 아쉬웠다라고 표현하고 싶고 수익은 한 7, 8%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기세를 이어나가주지 못한 점은 오늘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웠어요. 이노스페이스도 수익률을 떠나서 한 번쯤 기대해 볼 수는 있는 종목인데 한 5, 6%밖에 수익을 안 줬죠.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종목은 비트맥스였습니다. 오늘 비트맥스는 상가를 유지를 해주었는데요. 오늘 시가를 보면 오늘 5% 출발했거든요. 왜 아쉽냐면 오늘 아침에 우리 장전에 대체 거래소부터 우리가 공략을 할 거라고 진행을 했던 종목이 우리 기술 투자였단 말이에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하나를 볼 거라고 해가지고 시작했던 종목이었는데 참 오늘 이건 좀 아쉬웠어요. 좀 움직임이 더뎠잖아요. 대체 거래소에서.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좀 더뎠으면은 과감하게 버리고 비트맥스로 빨리 정규장 시장에서 한번 보고 비트플래닛이나 비트맥스를 보고 빨리 대세 전환을 해서 갈아탔어야 되는데 아침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 여러 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고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NRB 같은 것도 있고 막 싸우고 찢고 먹고 여러 가지 종목들도 많았고 또 모바일에서 전자도 풀릴까 말까 또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복잡했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맥스와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고찰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 점이 좀 오늘 좀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다. 그렇게 오늘 하루 매매 트레이딩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수익률을 보면 총 상매매 수익과 대외 수익을 다 합치면 오늘도 만만치 않은 수익입니다. 그래도 한 200%, 250% 가까이 되겠군요. 오늘 하루 2시간 매매를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매매를 하고 상수익과 대외 수익을 다 합쳐서 그 정도 수익은 나오지만은 상수익 빼고라도 오늘 상수익이라 해봤자 모베이스 전자 30% 수익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무태였습니다.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내가 시장을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천지차입니다. 꾸준하게 일관되게 수련 정진하셔가지고 사모님이 원하는 코어 트레이딩을 잘 수련하셔서 멀티플레이어의 강자로 이 시장에 꼭 살아남기를 저도 매일 여러분들을 기원합니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 시간이 새벽 2시 20분이 다 돼가는군요. 새벽 3시가 넘어야 자리에 올라갈 텐데 아침에 출근하시고 나서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서 스스로 수정 보완할 점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